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료원 정보보안 강화 사업 사례 발표를 맡은 연세의료원 디지털 헬스 전략팀 엄재호입니다. 연세의료원의 정보보안 강화 사업 중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구축 예정 또는 사업 검토 단계 중인 솔루션도 있을 것입니다. 발표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해야 정답이다가 아닌 만큼 사례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맞는 보안 정책과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희망사항 뒤로 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으며 간략히 저희 의료원의 정보보안 강화 사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저희의 목표, 그 다음에 각 구축 단계별 주요 사항, 구축 후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경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정보보안 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환자 정보에 대한 선제적 보호 프로세스 마련의 필요성을 토대로 자주적인 보안 강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자는 목표 설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현 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정보보안 담당자가 중앙인 의료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통 사용 구간의 장비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단위 기간별로 관리되고 있는 보안 장비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전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정책도 필요하였고, 또 공통된 정보보안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개선 사항을 도출한 뒤에 그에 맞는 제반 사항을 한 스텝씩 준비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강화 사업은 단순히 단 한 번의 보고와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수행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SOC라는 명칭만 만드는 것이 아닌 장비, 인원의 전문성 등의 제반 사항을 내실 있게 준비를 통해 진정한 SOC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단위 장비의 고도화와 심, 소화를 통한 SOC, 그리고 잠재된 위협을 식별하는 목적을 통칭하여 정보보안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연세의료원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표입니다. 네, 정보보안 강화 사업을 통해 연세의료원은 SOC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위 병원별 보안 장비의 로그를 수집하고 의료 아이삭 그리고 시타스 등의 TI 정보를 이용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SOC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각 단위 병원을 통합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각 단위 병원까지 좋은 품질을 정보보안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각 병원의 특색에 맞게 룰 생성 및 임계치 조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심과 소화를 통해 접수된 위협은 중앙에서 직접 대응하고 각 단위 병원별 처리해야 되는 티켓은 작성하여 각 병원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소화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이벤트가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메일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소화를 정보보안 포털 개념으로 이용하여 각 병원별 요청 사항을 소화를 통해 전달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0년부터 계획하여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축 시 주요 사항입니다. 저희가 SOC를 구축하였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명확했지만 현 실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사업 전에는 보안 장비가 일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장비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단단하되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신규 구축 및 재구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암호화 패킷을 볼 수 있도록 SSL 가시아 솔루션을 각 네트워크 구간에 설치하고 DMZ 구간에는 미탐지되는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풀 패킷 저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신규 설치하는 등 SOC로서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구간에 주요 보안 장비를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위협 평가가 과거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장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도입 및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일부 부족하였으나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비들은 적극적으로 POC와 BMT를 통해 채굴 이벤트 그리고 랜섬웨어 등 주요 이슈를 표면적으로 끌어내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간의 위협이 아직 정상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또 부족함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DMZ 구간을 비롯해 내부망 외부망을 모니터링하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으로 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로그 정의서, 로그 명세서라고도 부르는 그것입니다. 최초에는 단순히 시스로그 파싱을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저는 봤었는데 일부 로그 정의서와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정상 동작하지 않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장비의 기능 일부가 왜 비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며 단위 보안 장비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심에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전달하려 노력하였고 시나리오 생성 시 더 유연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드는 등 단일 장비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들 심 연동 시 로그 정의서를 한 번씩 보시겠지만 필요한 값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값을 찾으려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각 단위 장비가 항상 최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룰을 만들려 노력하였습니다. DMZ 구간 장비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웹방화벽과 IPS는 우리원의 중요한 DMZ 보안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것들을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웹방화벽 룰을 운영하면서 저는 장비의 자산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웹방화벽에 등록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룰을 IPS와 연계하여 만들었고 패턴 기반의 장비인 웹방화벽과 IPS에 공격이 유효하게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풀 패킷 저장 장비를 하단에 구성하였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솔루션이 없는 디도스 공격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필요사항은 ISP 업체와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외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심이 구축되고 나서 룰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퇴보한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처리 내역이 SOA에 기록될 때 정탐, 그다음에 오탐 여부를 기입하도록 하여 룰의 수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탐지 이벤트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강조 표시를 하여 매너리즘에 빠져 발생할 수 있는 그 휴먼 에러 또한 최소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SOA는 정오탐 기록을 통하여 심의 룰 수정 및 단일 장비의 룰 수정을 판단하여 오탐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오탐 발생을 줄이려다가 미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단계적인 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TI 연동입니다. 최초에 TI 정보를 연동하게 되면서 저는 많은 것을 하고 싶었고 또 그게 구현 가능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선제적인 목적으로 차단을 하느냐 아니면 부가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최초에는 수집되는 TI 정보 중 겹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고
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차단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아이삭 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타스를 가입하여 위협 정보를 공유받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시타스의 위협 정보를 공유받으면서 타 기관의 공격 사례를 참고하여 미탐지를 식별하기 위한 소중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타스에 가입하여 데이터를 연동하실 경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공격 IP뿐만 아니라 파일에 대한 악성 파일 고유 해시값, 그다음에 악성 URL 등 많은 데이터가 우리 기관으로 공유되는 만큼 가입을 하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아의 활용 방안입니다. 소아의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좀 변경이 많았던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신화된 보안 트렌드의 한가운데 소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 타 기업에서 소아 구축 사업을 참여해 보면서 느꼈던 경험적 요소로서 느꼈을 때는 부정적인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이론은 그럴싸한데 구축 후 구성된 이후 활용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소아 도입 시 최소화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발생된 티켓의 자동 분류나 정보 보안 포탈의 개념으로만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플레이북이 완성도 높게 수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 중간에 추가적인 플레이북을 많이 요청하여 구축사의 엔지니어를 좀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메일 발송 등 상황 전파가 필요한 곳에 소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특정 이벤트에 대한 자동 대응, 그다음에 방화벽 차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였습니다. 공격에 대한 방화벽 자동 차단이 아닌 차단이 필요한 IP를 일부 정리해서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소아는 심 구축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뭉뚱그린 표현은 엔지니어의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드렸던 로그 정의서와 시스로그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요청하면 신속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지식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아의 경우 담당자가 요구사항을 구축사 엔지니어에게 풀어내는 단계와 구축사의 경험과 담당 엔지니어의 경험 모두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플레이북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말보다 실제 로그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저희가 소아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을 위한 플레이북을 구현한 것 중에 한 가지 예로 들어 표현을 하면 기본 이제 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풀어서 심에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대응 단계 쪽에서만 플레이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였습니다. APT에서 탐지된 메일의 분석 결과 기록을 심에 다 저장을 하고 TI 정보를 통해 통과된 악성 메일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심에서는 TI 정보를 이용해 조회한 뒤 그 APT에서 차단되지 않고 통과된 메일이 식별되면 경보를 발생하는 단계까지 심에서 구현하였으며 소아에서는 탐지명이 일치할 경우 그 메일 원문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발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위의 사항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아래는 플레이북 구현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보보안 강화 사업 후기입니다. 네, 저희는 통합 SOC를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사고 조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방화벽 담당자의 부분적인 이상 로그 확인을 통해 정보보안팀에 사고 조사 요청을 하면 해당 서버 앞에서 로그를 비교하고 서버 포렌식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추가 방화벽 로그를 요청하며 사고의 확산 등 분석하는 많은 프로세스 속에서 또 많은 협조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SOC 구축 후 보안 장비를 비롯하여 많은 인프라 연계 장비들까지도 로그를 수집하면서 신속한 사고 조사와 이전보다 더 넓어진 모니터링 범위를 통해 시간은 짧고 그다음에 품질은 높은 조사 결과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겐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OA는 유지보수가 중요한 장비입니다. 개발사에서 주요 단계를 모듈화해 주어서 일부 저희는 로우 코드 형식으로 저희가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 있게끔 제조사에서 도움을 주었으나 신규 플레이북 작성 또는 응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직접 수정 및 추가 개발은 주로 엔지니어를 통해서 요청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에는 플레이북에 삽입된 그 스크립트입니다. 저는 이러한 스크립트를 수십 개를 바라보면서 손댈 수 없는 저의 무능력함을 일부 느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 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최종 결과를 항상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사항을 계속 요구해야 했고 SOA 엔지니어가 포기할 수 없도록 꼭 해야 된다, 살려달라 하며 항상 이제 글을 붙잡으면서 이제 개발 요청을 하였습니다. 플레이북이 하나 완성되기까지는 적게는 하루에서부터 수주까지 소요되는 만큼 개인 역량이 있는 내부 직원이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담으로 앞서 발표하신 부천 성모병원 박선영 팀장님의 챗 GPT를 알았다라면 그 엔지니어를 그렇게 붙잡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SOA뿐만 아니라 모든 보안 장비는 오탐에 대한 보전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SOA의 경우 직접 대응까지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풋이 거짓일 경우 아웃풋까지도 거짓이 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탐지된 악성 의심 메일이 통과하였을 때 악성 메일을 판단하는 데이터가 이제 거짓이 될 경우 대응되는 부분까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SOA의 경우 자동 대응을 통해 사용자에게까지 결과가 전달되는 만큼 오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보보안 강화 사업 이후 분명 정보보안팀의 업무는 기존보다 많이 증가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을 처음 도입하는 기간이라면 필연적으로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비까지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했던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량은 증가하였지만 집중할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보보안팀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SOA를 통해 어떤 업무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서 업무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수치화하다 보면 정량적인 데이터가 산출될 것이고 업무 조정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인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인원이 부족하더라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보안 장비는 없습니다. SOC를 구성하고 있는 보안 장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치 사골과도 같은 녀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반면 무관심할수록 맹탕과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SOC를 잘 구축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보안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보다 뛰어난 보안을 하는 집단이 훨씬 더 많고 정보보안 담당자들보다 뛰어난 해커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스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희 의료원은 맞더라도 계획적으로 맞아서 분석하고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페이스를 잃지 않아서 그럴싸한 그 계획이 결국에는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성공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정보보안팀을 떠나서 이제 MPIS에서 발표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좀 아쉬운 상황에 있지만 정보보안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보보안 담당자님들의 수고와 고민을 알기에 그 수고와 고민이 속하신 조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